AWS의 네트워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WS 네트워크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VPC의 개요와 구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온프라미스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WS의 트랜짓 게이트웨이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VPC 엔드포인트의 종류와 어떻게 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AWS의 네트워크 관련 추가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AWS VPC 오버뷰입니다. AWS 클라우드 환경에서 고객의 인프라를 구성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등장하는 개념이 VPC입니다. VPC는 Virtual Private Cloud의 약자로 AWS 사용자 계정 전용의 가상 네트워크 공간을 의미합니다. 만약 여러 사용자가 192.168.0.0, 16 사이더로 VPC를 생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AWS에서는 이를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구분하여 사용자마다 독립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VPC의 IP 주소 대역은 사용자가 원하는 임의 범위의 Private IP 어드레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권장사항은 Private IP 대역이지만 원하는 경우 Public IP 대역도 VPC에 정의 가능합니다. 하지만 외부 연결이나 ELB, RDS, EC2 등 퍼블릭 통신을 할 때 많은 제약사항이 있으므로 Private IP 대역에 대해 정의하기를 권장합니다. AWS의 한 리전에는 최소 2개 이상의 가용 영역이 존재하고 서울 리전의 경우에도 4개의 가용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VPC는 한 리전의 모든 가용 영역에 걸쳐 존재한다고 보면 됩니다. AWS 계정을 생성하면 모든 리전에 디폴트 VPC가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디폴트 VPC의 경우는 전 세계 공통의 IP 주소와 사이더를 갖고 보안적으로 취약한 면이 있어 대부분의 사용자는 사용자 VPC를 만들어 사용합니다. 사용자 VPC는 고객의 환경에 따라 대부, 스테이지, 프로덕션으로 구분하고 대부와 프로덕션용 VPC로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직방의 경우 모놀리틱한 형태로 지정된 VPC만 사용하고 개별적으로 VPC 생성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MSA 설계를 지향하므로 점차적으로 CDK와 클라우드 포메이션과 같은 IAC로 VPC를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AWS 계정을 생성하면 디폴트 VPC가 각 리전마다 하나씩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디폴트 VPC 이외에 사용자 VPC를 생성하는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VPC는 리전 선택 및 IP 주소 범위 설정, 인터넷 게이트웨이 생성, 서브넷 정의, 라우팅 구성, 끝으로 VPC로 송수신되는 트래픽 제어의 순서로 생성하게 됩니다. 뒷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VPC를 만들 리전을 선택합니다. AWS의 글로벌 리전에는 리전마다 최소 2개 이상의 가용 영역이 존재하고 서울 리전의 경우에도 최근 가용 영역이 하나 더 추가되어 총 4개의 가용 영역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비즈니스가 주로 서비스되는 지역을 고려해서 VPC를 만들 리전을 선택합니다. 리전을 선택한 후 VPC의 IP 주소 범위를 설정합니다. IP 주소를 정할 때에는 다른 VPC 혹은 온프라미스 등 향후 직접 연결할 가능성이 있는 네트워크 주소와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할당해야 합니다. IP 주소가 중복될 경우 다른 VPC나 온프라미스 성형과 IP가 충돌되어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IP 주소 범위 역시 넉넉한 범위로 잡아야 합니다. 24 사이더로 범위를 잡게 되면 총 256개의 IP 중 AWS에서 예약한 5개의 IP를 제외하고 251개의 IP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확장을 고려해서 16 사이더, 즉
65,531개의 IP를 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범위로 VPC IP 주소 범위를 잡도록 권장합니다. VPC 사이더는 한 번 생성하면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넓은 주소 범위로 설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주소 범위 사이더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 슬라이드입니다. CIDR은 보통 사이더라고 발음하는데 클래스레스 인터 도메인 라우팅의 약자로 클래스 없는 도메인 간 라우팅 기법으로 1993년 도입되기 시작한 최신의 IP 주소 할당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16진수, 24진수의 의미는 각각 IP의 어떤 클래스까지 정의하냐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IP 주소 범위가 정해지는 것으로 16진수의 경우 B클래스까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C클래스 이후의 IP를 사용할 수가 있어서 65,536개의 IP를 사용할 수 있고 24진수의 경우에는 C클래스까지 IP가 정의되어 있어 D클래스 256개의 IP만 사용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주소 범위까지 정한 가상의 네트워크 공간 VPC를 만들었다면 이후에 각 용도에 맞게 서브넷을 만듭니다. 서브넷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쉽게 생각해서 외부와 인터넷으로 연결 가능한 퍼블릭 서브넷, 외부와 인터넷으로 연결 불가능해 ELB나 VPN, 베스천 호스트와 같이 특정 서비스를 통해 접근 가능한 폐쇄망인 프라이빗 서브넷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브넷은 하나의 가용 영역에 종속되며 여러 다른 가용 영역에 걸쳐 정의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서브넷을 생성하면 각 서브넷에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라우팅 테이블이 생성되게 됩니다. 각 라우팅 테이블 간 연결을 정의하여 통신하게 되는데 앞서 얘기한 퍼블릭 서브넷의 경우에는 외부와 연결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디바이스와 서브넷을 연결합니다. 게이트웨이 디바이스는 인터넷 게이트웨이, 나트 게이트웨이 등이 있습니다. 직방의 경우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모든 AWS 계정 간의 각 VPC마다 지정된 서브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브넷은 각 서비스의 목적에 맞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인터넷 트래픽을 위해 고려해야 할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C2 인스턴스를 생성하게 되면 공인 IP, 즉 퍼블릭 IP와 사설 IP, 즉 프라이빗 IP를 자동 할당받습니다. 공인 IP의 경우 EC2 인스턴스에 고정되어 있는 IP는 아니며 인스턴스를 중지 후 재시작하면 새로운 공인 IP를 할당받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외부와 인터넷으로 인스턴스를 연결할 때 공인 IP를 지정하는 것은 지양합니다. 그럼 EC2 인스턴스에 고정된 IP를 할당받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AWS에서는 EIP라 부르는 일라스틱 IP 어드레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정에 할당된 고정 IP로 리전당 기본 5개까지 EIP 할당이 가능합니다. 물론 5개 이상을 쓰시는 경우에는 AWS 측에 요청해서 EIP의 개수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EIP를 사용할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할당받은 EIP를 인스턴스나 나트 게이트웨이 등 AWS의 서비스에 할당해서 사용하실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사용하지 않고 유휴 자원으로 확보만 하고 있다면 얼마간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IP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IP는 반납하고 사용할 때만 할당받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EIP의 오남용을 막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퍼블릭 IP와 프라이빗 IP가 표시되어 있는 아키텍처입니다. 프라이빗 IP의 경우처럼 VPC를 만들 때 지정한 IP 주소 범위 내에서 생성이 되는 반면 퍼블릭 IP의 경우 일정한 패턴 없이 랜덤하게 지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게이트웨이는 AWS상에 구성한 가상 네트워크 공간 VPC와 외부 인터넷을 연결할 때 필요한 관문입니다. 인터넷 게이트웨이 생성 후 라우팅 테이블에서 인터넷 게이트웨이의 목적지를 화면과 같이 지정해야
비로소 여러분의 VPC가 인터넷과 연결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우팅 테이블을 구성할 때 인터넷이 목적지인 경우에는 타겟에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선택하고 목적지가 VPC의 내부 주소일 경우에는 타겟의 로컬을 선택합니다. 눈썰미가 빠르신 분들은 앞에 슬라이드에서도 보셨을 텐데요. 퍼블릭 서브넷과 프라이빗 서브넷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라우팅 테이블입니다. 화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왼쪽 프라이빗 서브넷은 라우팅 테이블의 목적지 항목에 인터넷이 없기 때문에 외부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는 구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 퍼블릭 서브넷은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있어 라우팅 테이블의 목적지가 인터넷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인터넷으로 연결이 가능한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EC2 인스턴스를 외부 서비스와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WS에서는 네트워크 주소 변환 서비스인 NAT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서브넷의 인스턴스가 VPC 외부의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지만 외부 서비스에서 이러한 인스턴스와의 연결을 시작할 수 없도록 NAT 게이트웨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NAT 게이트웨이는 프라이빗 서브넷의 인스턴스의 트래픽을 외부로 전달할 때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화면과 같이 프라이빗 서브넷의 인스턴스를 퍼블릭 서브넷의 NAT 게이트웨이에 연결하고 NAT 게이트웨이는 인터넷 게이트웨이에 연결할 때 프라이빗 서브넷의 인스턴스가 외부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VPC로 송출되는 트래픽을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네트워크 ACL, 보안 그룹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다음 슬라이드에서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라고 하며 줄여서 NACL이라고 부릅니다. NACL은 스테이트리스 방화벽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모든 트래픽을 허용하고 거부하는 트래픽만 등록하는 형태입니다. 또한 NACL은 서브넷 단위의 방화벽입니다. 보안 그룹, 시큐리티 그룹은 NACL과 다르게 스테이트풀 방식의 방화벽입니다. 보안 그룹은 명시적으로 모든 트래픽은 거부하고 허용할 트래픽만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터넷에서 전달된 443 포트의 수신과 웹서버에서 송신된 8443 포트 수신만 받도록 설계되어 있어 이외의 트래픽은 어플리케이션 서버까지 전달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웃바운드 트래픽 역시 등록되어 있는 443 포트와 CLI에 기술되어 있는 프리피스 리스토로만 전달됩니다. NACL과 보안 그룹으로 VPC의 송수신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발자가 직접 보안 그룹을 만지는 케이스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발자별로 NACL이나 보안 그룹을 컨트롤할 경우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내에 AWS 인프라를 운영하는 인력이 없을 경우에는 CDK나 테라폼 등 IAC로 보안 그룹을 관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직방의 경우에는 디지털 네이티브 팀에서 CDK로 코드를 만들어 배포하여 개발자가 직접 보안 그룹을 만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AWS 클라우드 환경에서 여러 VPC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각 VPC를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PC 간 연결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한 연결입니다. 인터넷 게이트웨이는 앞서 외부 서비스와 연결하기 위한 관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외부 서비스뿐만 아니라 인터넷 게이트웨이의 라우팅 테이블에 다른 VPC를 등록해서 VPC 간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한 연결은 외부 인터넷 구간으로 연결이 되는 것으로 보안적으로는 취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리전에 위치한 VPC 간 연결을 하는 방법으로 VPC 피어링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리전에 있는 172점, 32점, 0.0, 16 사이더의 VPC에서 10점, 0점, 0.0, 16 사이더의 VPC로 VPC 피어링을 맺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요청 VPC와 요청을 수락하는 VPC를 선택하고 Create Peering Connection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요청 VPC인 172점, 31점, 0.0에서 요청 수락 VPC 10점, 0.0.0으로 연결이 완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은 각각의 VPC에서 피어링이 된 VPC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좀 전에 피어링한 172점, 31점, 0.0 VPC와 10점, 0.0.0 VPC 이외에 192점, 168점, 0.0 VPC를 하나 더 연결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10점, 0.0 VPC에서는 192점, 168점, 0.0 VPC로 신규 VPC 피어링을 맺어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192점, 168점, 0.0 VPC에서는 10점, 0.0.0 VPC 이외에 172점, 31점, 0.0 VPC에 대한 신규 VPC 피어링을 맺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VPC 피어링을 각각 맺었다면 172점, 31점, 0.0 VPC에서도 10점, 0.0.0 VPC와 192점, 168점, 0.0 VPC 각각의 VPC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10점, 0.0.0 VPC와 192점, 168점, 0.0 VPC가 피어링이 되어 있고 10점, 0.0.0 VPC와 172점, 31점, 0.0 VPC 간에는 피어링이 되어 있다면 192점, 168점, 0.0 VPC와 172점, 31점, 0.0 VPC 간에는 통신이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VPC 간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요청 VPC와 수락 VPC가 1대1로 피어링이 되어 있어야 하며 피어링 되어 있는 다른 VPC를 통해서는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3개의 VPC 간 피어링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VPC 간 피어링이 필요합니다. 다른 리전에 위치한 VPC와의 피어링도 리전 선택을 다른 리전으로 하고 이후 연결 방법은 동일 리전 VPC 피어링과 동일합니다. 여러 개의 계정을 사용할 경우 혹은 다른 계정의 VPC와 피어링을 해야 할 경우에도 다른 계정만 선택하시면 이후 연결 방법은 앞에 말씀드린 VPC 피어링 방법과 동일합니다. VPC 피어링 구성 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가능한 부분,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특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VPC의 IP 주소 범위가 같은 경우에는 피어링 자체가 불가능하니 VPC를 생성하실 때 다른 VPC와의 연결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VPC 피어링은 BVPC에서 AVPC로 양방향으로 연결하는 게 아닌 AVPC에서 BVPC로 혹은 BVPC에서 AVPC로 한 번만 연결합니다. 다른 VPC를 매개로 3개의 VPC가 연결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고 VPC 간 연결이 필요할 때는 꼭 연결이 필요한 VPC는 모두 연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온프레미스 네트워크와 AWS를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온프라미스 환경과 AWS를 연결할까요? 보통 온프라미스 IDC 센터를 쓰고 있어서 서로 간의 데이터 전송 등 VPC와의 연결이 필요할 때, 혹은 사무실에서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 VPC로 연결하는 게 아닌 좀 더 프라이빗한 연결을 하실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온프라미스 네트워크와 AWS를 연결합니다. 첫 번째 연결 옵션은 사이트 투 사이트 VPN입니다. 두 개의 네트워크 도메인이 가상의 사설 네트워크 연결, 즉 VPN을 사용하여 프라이빗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로 표준 IPsec VPN만 지원합니다. 사이트 투 사이트 VPN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AWS의 VPC에 VPN을 연결할 관문인 Virtual Private Gateway, VGW를 생성합니다. AWS의 VPC 측에 VGW를 생성했다면 온프라미스의 ID 센터 혹은 연결하려고 하는 네트워크 환경에 커스텀 게이트웨이, 즉 CGW를 생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양쪽의 관문이 만들어졌고 이제 온프라미스 네트워크와 AWS 간 VPN 연결이 가능합니다. 사이트 투 사이트 VPN을 연결하게 되면 하나의 커넥션에 두 개의 VPN 터널로 이중화됩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가용 영역은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AWS VPC에 있는 VGW의 라우팅 테이블에 온프라미스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크 대역을 등록해서 양방향 연결이 가능합니다. VPC상의 인스턴스와 온프라미스 데이터 센터와의 사이트 투 사이트 VPN을 통해 통신할 때 두 개의 VPN 터널이 모두 동작하는 것은 아니며 하나의 터널만 활성화되고 이 한 개의 터널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나머지 터널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한 개의 VPN 터널은 1.25GBps의 전송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프라미스와 AWS를 연결하는 두 번째 연결 옵션은 AWS 다이렉트 커넥트입니다. AWS 다이렉트 커넥트 제공 파트너는 SK텔레콤, 드림라인, 킨스, 세종텔레콤 등이 있습니다. 다이렉트 커넥트를 이용한 연결 옵션의 인터페이스 타입은 다음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Private VIF, Private Virtual Interface로 사설 IP 주소를 사용해서 AWS의 VPC에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인터페이스 타입은 Transit Virtual Interface입니다.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여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인터페이스 타입은 Public Virtual Interface입니다. 공인 IP 주소를 사용하여 AWS의 퍼블릭 서비스에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Private Virtual Interface를 보여주는 아키텍처입니다. AWS VPC와 Direct Connect 게이트웨이를 연결하고 Direct Connect가 위치한 공간에 각 라우터에 서로를 연결, AWS와 온프라미스 간 전용 회선을 연결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키텍처입니다. 경로 전파 방법은 AWS VPC의 라우트 테이블에서 프로파게이트를 활성화하고 VPC의 버추얼 게이트웨이가 BGP를 통해 자동으로 전파됩니다. 퍼블릭 버추얼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공인 IP 주소를 사용하여 S3, 다이나모 DB와 같은 AWS의 퍼블릭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퍼블릭 VIF로 연결하면 온프라미스에서 전용 회선을 통해 AWS의 퍼블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WS와 온프라미스 네트워크를 연결한 사례입니다. 직방의 경우는
사무실과 AWS 간에는 포티게이트와 같은 VPN 장비와 AWS의 VPN 서비스를 이용해서 연결하고 있으며, 신한카드와 같은 결제 및 연결에 민감한 서비스는 다이렉트 커넥트를 이용해서 좀 더 프라이빗하게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업 고객은 VPN과 다이렉트 커넥트로 AWS와 고객 온프라미스 환경 간 2중, 3중의 연결을 통해 장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AWS의 트랜짓 게이트웨이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PC 피어링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앞서 VPC 피어링에 대해 설명드릴 때 VPC 피어링은 다른 VPC를 매개로 연결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사용자 계정의 모든 VPC를 연결해야 할 때는 VPC 개수 이상의 VPC 피어링이 필요합니다. 앞서 보신 슬라이드에서 3개의 VPC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3개의 VPC 피어링이 필요했습니다. 이 슬라이드처럼 6개의 VPC를 상호 간에 연결하려면 몇 개의 VPC 피어링이 필요할까요? 먼저 이 슬라이드에서 연결이 안 되어 있는 VPC를 찾아보시죠. 답을 말씀드리면 VPC-A와 VPC-C, VPC-B와 VPC-F, VPC-C와 VPC-D, VPC-D와 VPC-F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6개의 VPC를 모두 연결하려면 VPC-A에서는 5개, VPC-B에서는 4개, VPC-C에서는 3개 등 총 15개의 VPC 피어링을 맺어줘야 합니다. 이처럼 VPC 개수가 많아지고 연결이 필요한 상황이면 VPC 피어링 누락이나 관리가 복잡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AWS의 새로운 연결 구성 옵션인 AWS 트랜짓 게이트웨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트랜짓 게이트웨이는 AWS VPC와 AWS 계정 및 온프라미스 네트워크를 단일 게이트웨이에 손쉽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금은 VPC 피어링보다 다소 높습니다. 따라서 적은 수의 VPC를 상호 연결해서 전체 메쉬 구조를 만들 때는 일반적으로 VPC 피어링을 사용하고, 대규모의 VPC를 상호 연결할 때는 AWS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완전 관리형 서비스를 연동하는 방법인 AWS VPC 엔드포인트입니다. 엔드포인트 타입은 게이트웨이 엔드포인트와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게이트웨이 엔드포인트입니다. 게이트웨이 타입의 엔드포인트는 S3와 다이나모 DB만 지원합니다. 라우팅 방식으로 추가 요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슬라이더의 아키텍처와 같이 사용자 VPC가 있고 VPC 내부에 퍼블릭 서브넷이 있는 인터넷에서 AWS의 S3 혹은 다이나모 DB와 같은 완전 관리형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형태로는 인스턴스에서 라우팅 테이블을 통해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트래픽이 전달되고, 이 트래픽은 퍼블릭 구간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퍼블릭 구간으로 나간 트래픽이 S3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슬라이드와 같이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인스턴스에서 S3로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인스턴스는 외부 인터넷으로 바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퍼블릭 서브넷에 있는 NAT 게이트웨이를 통하게 됩니다. NAT 게이트웨이로 접근한 트래픽은 라우팅 테이블을 통해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걸치고, 이 트래픽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퍼블릭 인터넷 구간을 경유해 S3에 접근하게 됩니다.
앞서 보여드렸듯이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한 S3 접근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먼저 퍼블릭 인터넷 구간으로 S3에 접근하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또 AWS의 데이터 트랜스퍼 정책상 AWS 외부로 아웃바운드 되는 트래픽에서는 비용을 부과하기 때문에 데이터 트랜스퍼 아웃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게이트웨이 타입 VPC 엔드포인트를 생성하면 어떨까요? VPC 엔드포인트를 생성하고 라우팅 테이블의 목적지에 S3를 등록합니다. 이렇게 하면 VPC에 있는 인스턴스가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하지 않고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된 S3 경로로 VPC 엔드포인트를 통해 내부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라우팅 테이블에 다이나모 DB의 경로를 등록해 놓으면 슬라이드와 같이 다이나모 DB 서비스도 내부 통신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방식 VPC 엔드포인트 서비스인 AWS 프라이빗 링크입니다. 게이트웨이 VPC 엔드포인트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트래픽을 노출하지 않고도 VPC와 AWS 서비스 혹은 VPC와 온프라미스 네트워크 간 안전한 비공개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AWS의 VPC 외부에 있는 AWS 서비스인 아마존 심플큐 서비스, AWS 시스템 매니저와 같은 95가지 서비스를 지원하며 DNS 방식입니다. 다음 아키텍처와 같이 공인 IP가 있는 환경에서 사용자 VPC 외부 AWS 서비스인 아마존 심플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인 IP가 있더라도 사용자 VPC와 아마존 심플큐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는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없으므로 본 슬라이드 구조의 아키텍처에서는 VPC와 심플큐 서비스를 연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용자 VPC와 아마존 심플큐 서비스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VPC에 있는 각 서브넷의 ENI, 즉 일라스틱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사설 IP를 등록하고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둘간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VPC 프라이빗 링크를 이용하면 데이터를 인터넷에 노출하지 않고 AWS 또는 온프라미스의 호스팅 서비스와 VPC 간의 비공개 연결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트래픽을 보호할 수 있고 네트워크 관리를 간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AWS의 네트워크와 관련된 기본 서비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본 서비스 이외에 네트워크와 관련된 추가 서비스가 더 많으나 오늘은 VPC 플로우 로그와 아마존 VPC 트래픽 미러링 기능을 간략하게 알아보고 네트워크 이머전 데이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VPC 플로우 로그는 VPC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 전송되고 수신되는 IP 트래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직접 데이터를 확인하지는 않지만 메타 데이터를 확인하여 모니터링이 가능한 기능으로 클라우드 와치 로그스나 S3에 트래픽 패턴 수집하여 저장합니다. VPC의 성능이나 응답 시간에 영향이 없으며 VPC, 서브넷, ENI 등에 적용하여 로그를 수집, 저장하고 장애나 보안 문제 발생 시 원인 파악, 분석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트래픽을 캡처하고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인 아마존 VPC 트래픽 미러링입니다. 이 기능은 기존 VPC와 함께 사용하여 대규모 네트워크 트래픽을 캡처하고 검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여러 개의 VPC를 구성하거나
내부 EC2 ENI로 송신되는 로우 데이터를 분석해서 상세한 분석을 원할 경우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AWS 네트워크와 관련된 기본 기능부터 다양한 기능 등을 살펴보았으며 AWS의 네트워크 제너럴 이머전 데이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